안녕하세요. 데이터가 단서가 되고 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는 아주 특별한 탐정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랑 같이 이 사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거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봤을 질문 아닐까요? 학점이 높으면 진짜로 취업이 더 잘 될까? 오늘 저희 데이터 탐정들이 해결해야 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네, 맞아요. 경제학자들은 이럴 때 똑 탐정처럼 움직이거든요. 자신들만의 특별한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라는 증거를 샅샅이 뒤져서 진짜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 탐정의 도구 상자, 사실 되게 멋진 공식 명칭이 있어요. 바로 계량 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경제라는 미스터리를 푸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모든 수사의 첫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거겠죠. 경제학에서는 바로 데이터를 모으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실험 데이터라는 건데요. 이건 마치 과학 실험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조건을 딱 통제해놓고 내가 보고 싶은 변수의 효과만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경제 현상이 실험실처럼 딱 통제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탐정들은 이 두 번째 방법, 바로 관찰 데이터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설문조사 같은 걸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 관찰 데이터 안에는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횡단면 데이터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2024년 오늘 한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키를 한 번에 재는 것처럼 어느 특정 시점에 스냅샷,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두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는 스냅샷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면 한 학생을 딱 정해서 그 친구가 1학년부터 4학년이 될 때까지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 쭉 따라가면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스냅샷이랑 영화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랄까, 일종의 TV 시리즈 같은 거죠. 교실의 모든 학생들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부 추적 관찰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은 이야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잠깐 탐정 시험 한번 쳐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단서를 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NBA 선수들의 임금, 이건 뭘까요? 여러 명의 선수를 그것도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쭉 봤으니까 이건 TV 시리즈 같은 패널 데이터네요.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어느 한 시점에 여러 근로자들의 직업, 임금, 교육 수준을 쫙 모았어요. 이건요? 이건 딱 한 시점의 스냅샷, 사진 같은 거니까 횡단면 데이터가 맞겠어요? 완벽해요.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20년간 인플레이션율은 어떨까요? 주인공은 한 국가, 하나고 시간만 쭉 흐른 거니까 이건 영화 같은 시계열 데이터군요. 와, 아주 잘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데이터의 종류도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학점과 취업 제한. 이 두 단서 사이에 과연 어떤 패턴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저희가 입수한 첫 번째 증거 목록, 사건 파일입니다. 학생들의 학점과 그들이 받은 취업 제한의 순인데요. 이 표만 딱 봤을 때는 글쎄요,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들을 그래프 위에 점으로 하나씩 찍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학점이 높을수록 받은 취업 제한 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꽤 뚜렷하게 드러나죠. 네, 맞아요. 단서들이 슬슬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경향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해야겠죠? 바로 여기서 탐정의 첫 번째 핵심 도구, 선형 회귀 분석을 꺼내볼 시간입니다. 이 도구는요, 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 점들 사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최적의 직선 하나를 딱 그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산 결과 우리 모델에 따르면요, 학점이 1점 오를 때마다 취업 제한을 무려 5개나 더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데요? 하지만 잠깐만요. 뛰어난 탐정은
이렇게 첫 번째 단서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죠. 모든 좋은 추리소설에는 항상 반전이 있잖아요. 우리 사건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훨씬 더 복잡해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취업 제한의 개수가 오직 학점 딱 하나에만 달려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용의자, 그러니까 또 다른 변수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바로 이럴 때 등장하는 데이터 수사의 진짜 악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교란 변수입니다. 이 숨겨진 범인은 마치 진짜 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의 수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녀석이에요. 드디어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서를 보냈는가 하는 정보예요. 이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원래 학점이 높은 학생들이 좀 더 성실하니까 지원서도 더 많이 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취업 제안도 더 많이 받은 거죠. 만약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원인은 학점 자체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교묘하게 숨어있는 범인을 잡아내려면 당연히 더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이 도구는요, 여러 용의자,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싹 제거한 상태에서 각각의 변수가 가진 순수한 영향력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밝혀내줍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도구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원서 수라는 변수를 추가했더니 학점의 효과가 1점당 취업 제한 2.6개로 바뀌었어요. 보세요. 아까는 학점 1점당 5개였는데 이제 2.6개로 줄었죠? 학점의 영향력이 꽤 줄어든 게 보입니다. 물론 학점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놓쳤던 지원서의 수 역시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공범이었던 셈이죠. 이제야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순히 두 가지가 관련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이 원인인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데이터 탐정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예요. 두 현상이 그냥 우연히 같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는지를 밝혀내는 것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한 수사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첫째,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했고요. 둘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숫자로 정확하게 수량화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숨겨진 범인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더 잘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데이터 탐정의 핵심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탐정 모자를 여러분께 넘겨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우연히 어떤 정책이나 사건이 특정 그룹에만 영향을 미치면서 마치 통제된 실험처럼 보이는 자연 실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 숨겨진 데이터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 파일은 여기서 덮도록 하겠습니다.